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지루할 틈 없는 방식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준비 다 되셨죠?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GPU, AI, 데이터 센터, 또 로봇을 위한 피지컬 AI나 심투 리얼 같은 아주 뜨거운 주제들 다뤘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기술들이 어떻게 현실 세계랑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정말 그 최전선에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업 가치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단순히 이게 기술적으로 흥미롭다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라던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점에서 이건 꼭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디지털 트윈. 이게 이름은 디지털 쌍둥이인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말 그대로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그게 공장에 있는 기계 한 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시 전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 공정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다가 디지털 형태로 똑같이 복제해 놓은 거. 이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3D 모델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네, 그렇죠. 이 가상 모델은 실제 세상하고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같이 막 작동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서 현실 세계의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의 핵심 목표인 거죠. 단순 복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측 모델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이 개념 자체는 근데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요. 1960년대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요. 아폴로 우주선처럼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실제 장비를 지구에서 미리 테스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 고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장비 하나가 아니라 빔이라고 하는 건물 정보 모델링 데이터, 또 제품 설계에 쓰는 CAD 데이터, GIS 같은 도시조리 정보 시스템, 이런 기존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다 가져오고요. 네네. 여기에다가 실제 세상 곳곳에 설치된 IoT, 즉 사물 인터넷 센서들이 보내오는 실시간 데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도, 습도, 진동, 위치 같은 정보들을 계속 결합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실과 똑같이 숨쉬고 반응하는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요. 마치 건물이 이렇게 층층이 쌓아올리는 것처럼 네 가지 중요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계층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계층은 물리적 모델링 계층입니다. 일단 현실 세계의 모습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와야겠죠. 그렇죠. 기본이죠. 아까 말씀드린 빔, CAD, GIS, 데이터나 아니면 드론, 라이다 스캔 같은 기술을 써서 현실하고 똑같이 생긴 3차원 정적 모델, 그러니까 디지털 뼈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통합 및 동기화 계층. 여기가 바로 디지털 트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요? 네. 현실 세계의 IoT 센서나 여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운영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아까 만든 3D 모델에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씨 정보나 시장 상황 같은 외부 데이터까지 통합해서 지금 이 순간 현실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이걸 가상 모델에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실시간 동기화, 이게 핵심입니다. 실시간 동기화. 네. 세 번째는 분석 및 시뮬레이션 계층입니다. 이건 디지털 트윈의 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뇌요? 네. 여기서는 AI, 즉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활약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통합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고요. 다양한 조건 속에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는 수많은 가상 시나리오를 돌려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거나 최적의 운용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시각화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한 결과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단계예요. 보여주는 단계. 네,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최선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그러니까 규범적 분석,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 결과까지 제공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되게 체계적이네요. 현실을 복제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AI로 분석 예측해서 결국 실행 가능한 해답까지 찾아준다? 그럼 이 디지털 트윈도 적용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얼마나 크고 복잡한 대상을 쌍둥이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산 트윈, 에셋 트윈입니다. 이건 특정 기계 한 대, 예를 들어 풍력 발전기의 터빈 날개라던가 공장 라인의 로봇팔 하나처럼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이나 설비 하나하나를 디지털로 복제한 거예요. 개별 부품. 네. 주로 이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능은 괜찮은지, 언제쯤 고장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유지 보수를 효율화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프로세스 트윈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개의 자산들이 모여서 함께 돌아가는 하나의 공정 전체, 예를 들면 자동차 조립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물류 창고의 입출고 과정 같은 것을 통째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공정 전체요. 네, 전체 흐름 속에서 어디가 비효율적인지, 병목 현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공정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가장 거대한 규모가 바로 시스템 또는 도시 트윈입니다. 이건 도시 전체, 크게는 국가 영토 전체 혹은 공항이나 항만 같은 초대형 하회 기반 시설 전체의 운영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거예요.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도시 계획을 세우거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발생 시에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아주 거시적인 문제를 다룰 때 활용됩니다. 싱가포르가 만든 버추얼 싱가포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이쯤 되면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넘어서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트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계속 발전하려면 뭔가 공통된 약속, 기준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만 만들면 나중에 합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이 복잡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될수록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공통의 언어와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특히 그 IEEE 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에서 제정하는 2888 시리즈 같은 국제 표준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체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요즘 특히 주목받는 표준이 있다고요? 네, 현재 개발 중인 IEEE P2888.3 표준이 중요한데요. 이 표준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즉 동기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동기화 가이드라인? 네, 여기서 재미있는 개념이 디지털 개체, 디지털 엔티티, DE라는 건데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표준화된 단위로 정의해서 필요에 따라 쉽게 재사용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레고 블록이요? 네, 이렇게 하면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연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하겠죠. 레고 블록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표준화가 단지 기술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이점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기술 종속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업의 기술이나 플랫폼에만 의존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중에 다른 기술과 연결하거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묶이는 거죠. 네. 앞서 언급했던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 사례가 좋은 교훈을 주는데요. 정말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지만 특정 회사
다소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독점적인 기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기능을 확장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거나 기술적인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엔 발목을 잡힐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기술이나 솔루션들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 그러니까 총소유 비용,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을 절감하고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디지털 트윈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표준화의 중요성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트윈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 그리고 표준화의 중요성까지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디지털 트윈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네, 이 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부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 현실 세계에 살아있는 예측 모델이라는 핵심 개념과 그 구성 요소인 4가지 계층에 대해 알아봤었죠. 네, 그리고 적용 범위에 따라서 자산, 프로세스, 시스템 도시 트윈으로 나뉘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개방형 표준 채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을 실제로 구현하고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차례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려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걸 가상 모델과 끊임없이 동기화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데이터는 주로 어디서 오는 건가요?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IoT, 사물, 인터넷 센서들이죠. 공장의 기계나 다리, 건물 같은 시설물 곳곳에 부착되어서 온도, 압력, 진동, 소음, 위치 같은 물리적인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드넓은 도시나 인프라 전체를 모델링할 때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나 레이저를 이용해 3차원 지형 정보를 만드는 라이다 스캔 데이터도 많이 활용됩니다. 네, 그렇죠. 초기 3D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거나 공사 현장처럼 계속 모습이 변하는 곳을 업데이트하는 데 유용하죠. 그리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 예를 들어 스카다,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같은 산업 제어 시스템에서 직접 발생하는 각종 운영 데이터들도 중요한 정보원이 됩니다.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니까요. 미디어상의 소비자 반응 같은 외부 데이터까지 통합해야 디지털 트윈의 예측 정확도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까지요? 네, 그래야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핵심은 이 모든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동기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네요. 특히 스마트 시티나 대규모 공장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IoT 센서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이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 즉 클라우드까지 실시간으로 다 보내서 처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트워크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가장자리, 엣지에서 뭔가를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데이터가 행성되는 현장, 즉 엣지, 바로 그 근처에서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거나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걸러내서 중앙 클라우드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아하. 모든 데이터를 일단 멀리 있는 중앙 서버로 보내는 대신 현장 가까이에 작은 두뇌들을 여러 개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종의 분산 처리 기술이죠. 현장 근처에 작은 두뇌들을 둔다.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반응 속도입니다. 데이터가 발생한 곳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중앙 서버까지 데이터가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연 시간? 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팔이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거나 혹은 하천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즉시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 찰나의 순간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 엣지 컴퓨팅이 필수적입니다. 속도 말고 또 다른 장점은 없나요? 물론 있죠. 비용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모든 원본 데이터를 비싼 통신망을 통해 중앙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저장하는 대신 엣지에서 먼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만 추려내거나 압축해서 보내니까 통신 비용과 클라우드 저장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기업의 민감한 생산 데이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굳이 외부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통제 가능한 현장 내부에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야심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슈관신구 같은 곳에서도 이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서 도시의 교통, 에너지, 안전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결국 데이터 흐름을 보면 현장의 IoT 드론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엣지 컴퓨팅이 실시간으로 전처리해서 지연 시간을 줄여준 다음 중앙 클라우드나 AI 데이터 센터로 보내 GPU 기반으로 심층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통찰력, 즉 규범적 분석을 도출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이런 구조군요. 맞아요. 엣지는 이 과정에서 현장 운영의 속도와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연결고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 흐름의 마지막 단계, 즉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심층 분석과 시뮬레이션이야말로 디지털 트윈이 예측 엔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 또 필요하겠죠. 바로 AI와 GPU의 역할이군요. 그렇죠. AI,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디지털 트윈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단순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최적화 기회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네. 특히 앞서 언급된 규범적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방안까지 제시해주기 때문에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한 더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AI 연산과 더불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생생한 3D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활약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기능적인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그래픽, 그러니까 포토 리얼리스틱 그래픽과 물리 법칙 기반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정말 현실처럼요? 네, 이건 일반적인 CPU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대규모 병렬 연산에 특화된 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HPC 파워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조합이 바로 GPU 분야의 강자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과 산업 자동화 분야의 전통 강호인 지멘스의 엑셀러레이터 솔루션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이 둘이 만나서 산업용 메타버스 시대를 열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네, 강력한 GPU 하드웨어와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결합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HD 현대 같은 경우 무려 700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기 전에 이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미리 전체 조립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한다고 해요. 우와, 700만 개요? 네. GPU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이런 복잡한 작업이 가능해진 거죠. 이는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실제 건조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까지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 제품의 재질이나 조명 환경 같은 시각적인 요소들을 훨씬 더 빠르고 사실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 덕분에 엔지니어링 부서의 딱딱한 데이터가 마케팅 팀이나 고객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로 변환될 수 있죠. 결국 강력한 하드웨어, GPU와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AI 플랫폼의 결합이 디지털 트윈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군요. 이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공장 현장의 운영 기술, OT와 사무실의 정보 기술, IT를 하나로 통합해서 기업 전체의 가치 사슬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과 비슷하게 들리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뭐 스마트 트윈이나 심 투 리얼, S2R 같은 것들인데 이게 디지털 트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괜히 헷갈리더라고요.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운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이요? 네. 심투 리얼은 주로 AI
특히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훈련시킬 때 쓰는 방법론입니다. 이건 마치 운전 시뮬레이터 게임 같아요. 아, 게임. 네, 실제 도로에 나가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AI 운전자를 수없이 많은 상황에 노출시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핵심은 AI 훈련을 위한 대규모 가상 실험 환경 제공입니다. 디지털 트윈, DT는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그 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첨단 계기판과 같습니다. 속도, 엔진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보여주고 곧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니 주유소에 들르세요처럼 예측 정보나 경고를 주죠. 아, 계기판. 하지만 운전은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즉, 분석 결과는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이고 실제 조치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트윈. 스마트 트윈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이건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아요. 자율주행차요? 와, 네, 실시간 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고 속도를 조절하며 운전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도 시스템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아하. Sim to Real은 AI 훈련용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윈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 트윈은 자율주행차. 아, 이렇게 비교하니까 차이가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는 단계인지 아니면 시스템 스스로 최적화하는 자율 운영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 어떤 이점들을 가져다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운용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 둘째는 설계 및 검증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줄이는 것. 셋째는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운영 및 성능 최적화는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예측 분석을 통해 설비나 공정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예방 정비를 할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죠. 네, 그게 크죠. 실제로 국내 한 항만 터미널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제 솔루션을 도입해서 컨테이너 처리 생산성을 무려 65%나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와, 65%요? 네, 안전사고 예방 효과는 덤이고요. 이 정도면 디지털 트윈 투자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확실한 투자 수익률, ROI를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두 번째, 설계 및 검증 가속화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위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 제포를 만들거나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 마치 가상 실험실과 같아요. 가상 실험실. 네. 앞서 말씀드린 HD 현대의 LNG 운반선 사례처럼 복잡한 제품의 설계 오류나 조립 과정의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그리고 최종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효용은 원격 모니터링 강화와 공공안전 증대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상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 원격으로요? 네. 위험한 산업 현장에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져 안전성을 높일 수 있죠. 공공부문에서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연계하여 하천 범람 위험을 미리 경고하거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을 넘어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효율과 안전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강력한 효용을 가진 기술이니만큼 전 세계적으로 도입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네,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트윈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상황과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가장 먼저 시작했고 또 유명한 사례가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죠. 아, 버추얼 싱가포르. 네. 2014년부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 전략 핵심 과제로 추진해서 약 7,300만 달러를 투자해 도시 전체를 3D 가상현실로 구현했습니다. 건물, 도로는 물론이고 가로등, 벤치 하나까지 다 디지털로 복제해서 도시계획, 재난대응 시뮬레이션, 통신망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특정 기업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비용 및 유연성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반면 영국은 국가 디지털 트윈 NDT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거대한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데이터 공유 원칙 아래 관련 표준을 만들고 여러 시스템들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 생태계 조성? 네, 당장의 속도보다는 장기적인 호환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종속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토와 도시공간 정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IoT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하천 홍수관리, 스마트 빌딩 및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앞서 소개된 항만 운영 최적화, 생산성 65% 향상. 네. 이런 것처럼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기여하는 실용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재난 예방이나 공공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와, 이런 글로벌한 움직임과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오면서 투자 시장에서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시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확산을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산업 표준을 만들어낼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역시 산업 리더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앞서 언급된 엔비디아, GPU 기반 컴퓨팅 파워 및 옴니버스 플랫폼, 그리고 지멘스, 산업별 전문 지식 및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이 두 회사의 협력은 산업용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죠. 네, 그 협력이 아주 중요하죠. 또 아비바 같은 기업은 설비의 설계부터 운영, 유지보수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통합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IoT, AI 기술과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약진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마트 빌딩 관리나 항만 운영 최적화 같은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묻지 않은 기술력과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산 솔루션이 생산성 65% 향상 같은 강력한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핵심 인프라 제공 기업들,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곳이죠. 디지털 트윈이 고도화되고 확산될수록 복잡한 시뮬레이션과 AI 분석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 즉 GPU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요가 늘겠네요. 그렇죠. 이들 기업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AI,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응용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및 솔루션 기업들입니다. 지멘스나 아비바 같은 곳들이요. 이들은 디지털 트윈 도입을 통해 고객사가 얻을 수 있는 운영 효율 개선 효과,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 65% 향상 같은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주면서 소프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SaaS,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구독형 모델. 네, 명확한 투자 대비 효과, ROI는 시장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분야의 확장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실증 사업이나 특정 첨단 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제조업 전반, 물류, 에너지, 헬스케어 등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이 절실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넓게 퍼진다는 거군요. 네. 이는 디지털 트윈이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거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빠르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와, 정말 방대한 이야기였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실시간 데이터와 AI 그리고 강력한 컴퓨팅 파워, GPU를 결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내는 강력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도시와 국가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죠.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현장의 운영 기술, OT와 사무실의 정보 기술, IT를 마침내 하나로 융합시키고 데이터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최종 의사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OT와 IT의 융합. 네, 궁극적으로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트윈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잠재력 넘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첫째, 개방형 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았듯이 특정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피하고 장기적인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IEEE 888.3과 같은 국제 표준 기반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AI 및 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진정한 힘은 실시간 시뮬레이션과 예측 분석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셋째, 측정 가능한 투자 수익률 ROI에 기반한 단계적 확장 전략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항만 생산성 65% 향상처럼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트윈에서 프로세스 트윈, 나아가 시스템 트윈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현명한 접근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엣지 컴퓨팅을 포함한 통합 아키텍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실시간 제어와 빠른 반응 속도가 중요한 현장 운영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엣지와 클라우드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디지털 트윈에 대해 정말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공장이나 도시를 넘어 우리 각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심지어 감정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예측하는 개인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된다면 어떨까요? 오, 개인 디지털 트윈이요. 네, 나만의 건강관리법을 최적화해주고 잠재적인 질병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가상의 내가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